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진 걸 보니 곧 여름이 찾아오겠구나 싶은 5월의 끝자락이네요.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올해 초에 있었던 저의 이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예요. 사실 저는 제가 이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어요. 하지만 저보고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그게 무슨 이혼까지 할 일이냐며 오히려 저한테 일 크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기로 한 겁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성격이 아주 강한 편이에요. 다른 말로 고집이 세다고 하죠. 연애 때부터 한번 아니다 싶으면 서로 이길 때까지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뒤 없이 부딪힌 건 아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 뿐이지 결국은 조금 더 잘못한 쪽이 사과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며 사귀긴 했어요. 사실 남편은 유독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결혼 후 남편의 모습에 많이 당황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리효도라는 거 들어만 봤지 그게 저와 남편 사이에서 갈등의 시작이 될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 반의 연애를 끝으로 부부가 된 케이스입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에 서로 경제적인 상황이나 생각하는 게 비슷해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렀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주 싸우고 했어도 서로가 자신의 결혼 대상이라는 것에는 의심이 없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 때 그동안의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꽤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히 설에는 신정에는 집에서 그냥 쉬고 구정에는 시가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당연히 추석 때는 저희 친정으로 가기로 했고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건 제 생일이 9월 10일이거든요. 보통 추석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 생일도 챙길 겸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저희가 결혼을 지난해 이맘때에 올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추석이 천명절인 셈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추석 며칠 전부터 자꾸 조르는 겁니다. 그래도 천명절인데 자기 집에 먼저 가자고요. 우리 둘이 결혼하고 친척들한테 처음 인사드리는 좋은 기회라며 사람을 들들 볶길래 친정 부모님께 푸념하듯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타박하시면서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냐 하시면서 남편 말대로 천명절이니까 사돈네에 먼저 가라 하시더라고요. 간 김에 친척 어른들에게 인사도 드리라고 하시면서요. 괜히 별것도 아닌 일로 벌써부터 싸우냐는 야단까지 맞았네요. 그렇게 애초에 약속과는 달리 추석 때 시가에 가게 되었고 남편과 도착을 하니 음식 준비가 한창이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께 달려가더니 그동안 혼자서 음식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이제는 며느리도 보고했으니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있으시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있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을 안 하겠다거나 명절 때 음식하는 게 못마땅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귀에 거슬렸던 말은 바로 그동안 혼자서 음식했다는 말 때문이었죠. 달리 해석하면 지금까지 시아버지나 남편이 어머님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 혼자서 살림을 도맡아서 하나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지만 저희 부모님만 봐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리를 하시면 아빠는 한 번도 그냥 앉아 있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설거지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도와줄 거 없냐 물어라도 보십니다. 그리고 엄마가 빨래를 하면 아빠는 청소를 하시고요. 두 분이 맞벌이시냐고요? 아닙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고 계세요. 아빠는 아직까지 회사를 다니시고요. 하지만 아빠는 늘 말씀하셨죠. 집에서 살림하는 거 무시하지 말라고요. 비록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엄마가 살림을 잘해주는 덕분에 아빠가 안심하고 직장을 다닌다며 항상 엄마를 도와드리려 노력하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에 약간 과장된 리액션을 취하면서 설마 이때까지 명절 준비를 어머님 혼자 하게 한 거냐고 놀란 척을 했죠. 그러자 남편은 약간 뻥찐 얼굴로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옆에서 잘 좀 도와드리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냈어요. 미리 와 계시던 친척분들도 뭔 일인가 싶어 저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좀 더 큰 목소리로 어머님은 가서 좀 쉬시라고
이제 며느리도 생겼고 아들도 왔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네요. 곧바로 저는 전을 부칠 준비를 하며 고무장갑을 남편에게 건네줬어요. 일단 당신은 설거지부터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 상황이 웃긴지 키득거리는 친척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날 남편은 저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완전히 똥 씹은 것 같았죠. 그렇게 저녁까지 먹고 슬슬 친정으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는 친정에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하루 정도는 자고 가는 게 맞지 않냐면서 저희를 잡으시는 거예요. 사정을 말씀드려도 제 말을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남편이라도 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주길 바랬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밤에 운전하려면 피곤하니까 자고 가잡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가 어디 갈 때면 주로 운전은 제가 하거든요. 남편은 20대 중반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서 웬만하면 운전하는 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까지 남편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었고 차도 없어요. 그에 비해 저는 20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로 한 번도 사고도 안 났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크게 음악 틀어놓고 드라이브를 자주 나갈 정도로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친정에 가는 동안에도 주로 운전은 제가 할 텐데 자기가 왜 피곤하다는 건지 황당했네요. 그놈의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처음 한 것도 연애할 때 제가 주로 운전을 담당하다 보니 자기도 민망했는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였고요. 아무튼 결국 그놈의 천명절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발목이 잡혀서 잠까지 자게 되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차 막히기 전에 서두르려고 말이죠. 근데 이번엔 또 아침까지 먹고 천천히 가라며 또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남편 얼굴이 너무 수척해졌답니다. 그게 전부 먹는 게 부실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진짜 집밥 한 번 더 먹고 가라고 잡으시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해줬던 밥은 가짜 집밥이랍니까? 뻔히 제가 앞에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짜증이 슬슬 밀려오더군요. 거기다 막말로 저희가 뭐 못 갈 데라도 가는 것도 아니고 친정에 간다는데 자꾸만 말을 바꿔가며 못 가게 한다는 느낌도 들어서 남편을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올 거면 아예 놀다가 천천히 오라고 그랬어요. 나는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는 부모님 보러 차 끌고 먼저 간다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봐야겠다 말하고 나왔습니다. 친정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도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남편은 더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지금 누가 화를 내야 하는데 자기가 뭘 잘했다고 짜증을 부리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꼭 거절을 해야 했냐입니다. 자기 체면이 뭐가 되냐고 따지듯이 말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먼저 말 바꾸신 건 시부모님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분 나쁜 티 하나도 낸 거 없애고요. 실제로 시부모님 앞에서는 웃으며 예의 있게 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도통 인정을 하려 들지 않더군요. 거기다 다음에 시가에 가면 시부모님 비위 좀 잘 맞추랍니다. 그렇게 가는 내내 저희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친정집에 들어가기 전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발 물러섰죠. 이번 일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리 집 가서는 인상 좀 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게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앞에서 있는 대로 툴툴거렸거든요. 진짜 7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얼마나 인상을 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이 남편 눈치를 슬슬 보실 정도였다니까요. 묻는 말에 대답도 건성건성하고 누가 봐도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게 너무 티가 났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가 남편에게 혹시 오는 길에 싸웠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곧바로 그런 거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괜히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싸웠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대답에 당황하시면서도 기분이 무척 상하셨고 결국 저희 보고 부부싸움 할 거면 집에 가서 하라며 쫓아내다시피 하시더라고요. 생일 파티는 시작도 못 해보고 거의 반강제로 친정집을 나서는데 너무 화가 나면 눈물부터 나온다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그랬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단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부터 하고 가자고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걱정 끼쳐드린 건 사실 아니냐. 괜히 우리 둘 사이에 일로 속상하게 해드리긴 싫다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라며 또 한 번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나한테는 오빠네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온갖 잔소리는 다 해놓고 정작 오빠는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옆좌석에 앉아만 있길래 알겠다고 대신 이번 일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도 시가의 일절 노력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제가 한 경고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후로 저희는 말 그대로 같은 공간에만 살 뿐, 그 어떤 대화나 화해하려는 시도조차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거의 보름 가까이 말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다툰 적이 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반성하고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구제불능으로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자기 부모님과 연관된 문제에는 상식이나 이성 따위가 통하지 않는 인간이란 걸 그때는 몰랐네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인지라 남편이 미안하다 한마디 해주면 끝내려고 했어요. 원래 서로 맞춰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번 경우는 진짜 100번 양보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겨가지 않겠다. 마음 독하게 먹고 있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생겨버렸네요. 시어머니가 시장에 장을 보고 돌아오시다 차바퀴에 발등이 깔려버리는 사고를 당하신 거죠. 병원 응급실이라는 남편의 전화에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꼴 보기 싫어도 시어머니께서 다쳤다는데 그냥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나이도 있으신데다가 원래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라서 조금 오래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간병인부터 알아보기 시작했고 주말이나 틈틈이 찾아뵈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글쎄 이 미친 남편놈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부모님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며느리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휴가 쓰고 시어머니 곁에서 병간호를 하라더군요. 아니 나도 엄연히 직장이 있고 남편만큼 돈 버는데 자기가 뭐라고 저한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는 건가 싶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의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죠. 그래도 여자는 여자가 돌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게 며느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데 저는 폭발할 것 같은 화를 겨우 참으며 그냥 간병인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휴가 내고 병간호 하라고요. 막말로 아직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 쉬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고집 부리면서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휴가 쓰고 자기 어머니 병간호 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제가 양보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했을까요? 솔직히 도저히 양보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이판사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이랍니다. 며느리돌이는 아예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랑 자기가 결혼을 했다면서 저를 후려치길래 저도 맞받아쳤네요. 누가 누구한테 사기 결혼을 운운하냐고. 그럼 너는 사위돌이 하나라도 한 거 있냐 따졌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차 끌고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남편한테서 죽어라고 전화가 오더군요. 빨리 차 돌려서 안 돌아오면 이제 끝이랍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냐 했더니 진심이래요. 누가 그딴 걸로 겁먹을 줄 아냐며 저는 돌아와 버렸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한테서 수십 통의 부재 중통화와 문자가 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대박이었어요. 자기가 집에 도착했을 때 눈에 띄지 말랍니다. 가만히 안 둔다고요. 그냥 기다리다가 끝장을 볼까도 싶었지만 솔직히 그 시점에 저는 남편에게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고 급한 대로 제 물건들만 챙겨서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 친구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상황 돌아가는 걸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저보고 어디 있는 거냐고 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 인간은 저희 부모님한테 일러 바치는 게 취미인가 봅니다. 아무튼 있었던 일들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 이혼하겠다 말씀드렸어요.
웬만하면 말릴 줄 알았던 엄마도 한숨을 쉬며 잘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엄마가 보기에도 정말 아닌 것 같았나 보더군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자기가 휴가 쓰고 시어머니 병간호 해드렸다며 이제는 제 차례랍니다. 무슨 선수 교체라나요? 자기가 주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에도 자기 뜻을 거스르면 후회할 거라고 하길래 말없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이혼 서류를 보냈죠. 며칠 뒤 제가 보낸 이혼 서류가 접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이 그랬답니다. 저보고 큰일 났다고 전해달래요. 자기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동안 제가 짐 싸들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무조건 유책 사유자가 저라면서 아주 기세등등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이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남편이 집 나가라고 자기 눈에 띄면 가만히 안 두겠다며 저한테 협박 문제를 보낸 거랑 그 후로도 여러 가지 막말 문자들을 이미 전부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친구 집에 머물렀던 사실이 절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딱히 남편에게 그런 정보를 알려줄 이유가 없었고 그냥 돌아왔다고 해요. 재산 분할 역시 혼인 기간이 길지가 않으니 각자 가져온 만큼만 다시 나누면 되었고 나머지는 별로 복잡할 게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돌이 운운하며 배우자 의무만 강조할 뿐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거기다 제가 친구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 병수발 안 들고 뭐 하고 있냐며 쏟아냈던 폭언들이 증거로 모두 인정받았어요. 남편의 희망과는 다르게 혼인 파탄의 책임은 고스란히 다시 남편에게 되돌아갔고 위자료 청구 소송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하게 되었네요. 사실 위자료라고 해봐야 몇 푼 안 되는 적은 액수였지만 자기 잘못은 끝까지 없다고 우기는 꼴이 너무 괘씸해 탈탈 털어 다 받아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이혼한 게 흠이 되기나 하나요. 지금은 당당하게 돌아온 싱글이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말로만 남녀평등 운운하면서 정작 중요할 땐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놈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결혼 같은 거 안 했을 텐데 제 결정이 너무 한심스럽네요. 막상 이혼하고 혼자 지내보니 그냥 이대로 쭉 싱글로 살아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즐기며 살아볼까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